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덕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안 되는 집은 쪽박부터 깨진다고 합니다. 3년 4년 아스팔트를 누비던 태극기 국민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문정권 퇴진으로 똘똘 뭉쳤던 야당과 태극기 국민이 따로 갈랐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태극기 국민 세력이 자질구레한 이합 집산을 거듭하다가 두 축이 될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하고 또 그동안 오랜 기간 아스팔트를 누볐던 조원진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스팔트 국민들의 순수성에 대한 명맥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졌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그리고 4월 15일 선거를 3주 앞두고 또 헤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그동안 피땀 흘려 아스팔트를 누볐던 아스팔트 국민, 어디는 세력이라고 그러고 부대라고 그러기도 한데 이 아스팔트 누볐던 사람들은 어느 편에 붙어 자기 권력 좀 잡아보려고 하는 정치꾼 취급을 도매금으로 안이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참 씁쓸한 그런 얘기죠. 자, 자유공화당 이제 요번에 바뀌었죠. 다시 우리 공화당 허평 최고위원 허평한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허평한 최고위원님하고 서로 대담을 할 텐데 여러분 홍영락 TV가 팩트를 유지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구독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문무를 겸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평론가 허평한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이 되시고 심란하시겠습니다. 좋을 수는 없죠. 여기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여야 되나 하다가 김문수 대 조원진 누가 맞나? 좋네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자, 이 우선 그냥 저같이 모르는 맹물이 볼 때는 두 분이 붙어봐도 지지율의 차이도 있고 지지율이 크게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하고 야당 어떤 통합을 한다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옥중서신 나오면서 전부 다 또 된설이 맞아가지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가 했고 인간적으로는 또 그 김문수 지사께서 비례대표를 노린다 그 다음에 지역에 출마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다가 또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조원진 대표는 전략가 설득력은 있는 사람인데 좀 독재가 심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했습니다. 우선 김문수 지사하고 조원진 대표가 결별한 데 대한 의미는 어디다 두겠습니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김문수 대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게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간 거죠. 정치적 목적이란 어떤 거죠?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척건들 같이 온 척건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다른 거 없다. 김문수 여기 와서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 만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 조원진 대표도 그 얘기 했어요. 대권 후보 없는 정당보다 대권 후보 있는 정당이 훨씬 안정감이 있고 국민들로 지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 오는 거 환영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고 우리 전혀 그게 거부하거나 그걸 부정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분들 처음에 들어오는 것도 자기가 조원진 대표 찾아와 가지고 합당을 제의했고 그 합당 제의해서 우리가 환영하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태극기 세력 하나 되니까 좋잖아요. 또 우리 애국 국민들 태극기 들어오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고 그래서 우리는 좋다 환영한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쪽에
자유통일당 예. 정가운 목사를 비롯해서 예. 자유통일당 세력이 다 오는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이게 협상한다고 사주를 보내버렸어요. 아, 예. 온다고 해놓고 합당한다고? 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에 가서 합당 선언해놓고 예. 사주를 보내버렸다니까. 왜 그러냐? 그쪽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아, 그럼요. 다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지 실무 협상팀에서 느닷없이 당명을 가지고 예.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우리 공화당이었죠. 예. 하고 자기는 자유통일당이 그쪽은. 그래서 우리가 제의한 거는 그쪽 자유통일 자유를 따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니까 예. 또 우리 공화당의 공화, 예. 공화주의, 이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강병, 예. 산업화 정신이 상징이니까 자유공화당 좋다. 우리는 수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터집을 끝내 자유통일당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그 시간 현재 당원이 40만이 가깝고 예. 예. 돈을 내는 진성 당원이 10만이 가깝습니다. 예. 우리는 자생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한 당비로 당이 운영되는 자생 정당이 된 겁니다. 예. 아, 그런데 그쪽에는 솔직히 뭐 태극기 집회할 때 많이 넣은 것 같지만 네. 당원 15,000명이었어요. 예. 자기들 공식 당원이. 예. 돈도 나중에 가져온 거 보니까 뭐 1,400만 원가 가져왔어요. 우리는 적어도 한 4억은 항상 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당명을 가지고 그 골든타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놓쳐버렸어요. 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대표가 그래도 결단 내리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쪽에 같이 오겠다고 선언된 사무총장, 예. 최인식 사무총장도 빠져버리고 진짜 안고 있는 정강훈 목사도 빠져버리고 예. 김문수 대표를 중심으로 몇 분 측근들만 데리고 왔다고요. 물론 뭐 당원 명부는 가져왔어요. 예. 돈 한 1,400만 원 가지고. 예. 그래도 우리는 흔쾌히 환영을 했고 또 그쪽에 요구하는 지분 그 당시 조건이 예. 모든 당직이나 이 배분이 1대1로 하자. 좋다. 1대1로 한다. 예. 당시로 보면 한 40대 1이 넘어요. 그 1대1로 좋다. 해서 공동 대표, 공동 사무총장, 예. 그리고 주 핵심 당직도 주고 최고위원도 6대6 이래서 출범한 겁니다. 예. 출범을 했는데 문제는 출범을 한 이유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출범 과정이 이랬고 예, 잠깐만요. 출범 이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잠깐만. 예. 그 이후에 이게 지금 그 장모님 카톡에 보면은 이게 김문수 전 지사를 동정하는 카톡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우리는 입장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잠깐만. 그래서 요번 얘기를 이제 우리 그 장모님 얘기를 듣는 게 장모님도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정치 대담할 때 시대가 요구한 얘기를 하지 어느 특정 그럼요. 그래도 이제 조원진 대표 대표 쪽 얘기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난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홍영학 TV도 나 사실대로 얘기하네. 예, 홍영학 TV도 사실은 무게파 방송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오는 과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김문수 대표님은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극기 애국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기득권에 막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득권이란 게 뭐 단지 그 조원진 대표일까 아니면 조원진 대표일까 아니면은 그 미래통합당일까 뭐 이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얘기 보면 그 이후에 흘러나오는 거는 조원진 대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화당 이쪽이 자기하고는 노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치가 다르다고 그러죠. 네, 가치가 다르다고. 자, 그런데 가치가 다른 건 우리 이제 보는 이제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그럼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요번에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두 분이 예.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김문수 대표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예. 조용히 헤어지자. 예. 조 대표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예. 조용히 헤어지자 해놓고 아니, 조용히 헤어지자는 게 저기 그 조 대표는 그 전에 그 홍문정 대표하고도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바로 이제 본인 또 측근들 뭐 나가기도 전에도 막 그 정규제 유튜브에서 예. 탈당계 내기 전에 벌써 나왔어요. 예. 자기들이 탈당하는 예. 떠나는 이유를 우리한테 우리 공화당 또 조은진 대표의 독단적인 당 운영 뭐 또 가치가 서로 달라서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들어오는 과정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 입당 선언할 때도 저는 국회 정론관에 안 갔어요. 예. 배석 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했어요. 예. 나갈 때도 저하고 한마디 뭐 누구든지 내한테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 장모님이 별 실세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난 항상 그걸 죄송합니다. 지켜봅니다. 예, 예.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딱딱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실세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뭐 그 당시에 그 통합 당사잖아요. 그래도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이 당을 창당을 하고 공동 대표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중심 인물인데 예. 나는 잘 되기를 바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운영 문제라든지 잘 되기를 바랐고 그래 그 지켜보는 당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금전적인 거는 예. 그 뭐 서로 이제 얘기할 좋아요.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헤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공천 문제 아닙니까? 아니죠. 뭡니까? 진짜 핵심은 그 김문수 대표의 비례 2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왜 그 지지율이 안 좋아서 못 받고? 아니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예. 그 서청원 대표가 예. 오시기 전에 왔어요. 예. 처음에 왔고 그 뒤에 이제 서청원 대표가 또 영업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또 김순대 의원도 어쨌든 탈당은 져서 안 하고 제명은 안 됐지만 예. 왔단 말입니다. 예. 이래 하면서 여건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외연을 계속 확장해 가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저쪽에서 볼 때는 1대1로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공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예. 특히 뭐 지역 공천은 뭐 특히 경합 지역에 한두 군데 외에는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비례 공천인데 예. 공심위를 구성하는데 예. 공심위를 구성하는데 서청원 대표가 오고 난 이후에 그게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됐어요. 예. 그게 뭐냐면 3대 1로 공심위를 구성을 하자. 비례 공심위를. 이런 수천 대표 목표. 그렇죠. 예. 오승 대표도 나름대로 8선위원회다가 예. 왔으니까 예. 그런 서청원 대표 1 주고 예. 우리 공화당 1, 3 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3 예. 이렇게 그 합의를 했고 예. 최고위원회에서 김문수 대표 있는 자리에서 예. 확정을 하고 결의를 하고 네. 시도당 전체 양쪽 있는 데서 망치 두드렸어요. 네. 그래놓고 막상 구성을 하려니까 하고 심사를 들어가려니까 예. 이번에 또 이제 그 선거인단이 또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공심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예. 공심위 3대 1 구성하는 문제를 해서 구성을 했어요. 예. 선거인단을 하는 거를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100명, 우리 쪽 100명. 우리는 서청원 대표 의원 포함한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 1대1로 100명씩 하자는 거예요. 예.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여기서 아무리 개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3대 1로 하게 했으면은 그 구성도 3대 1로 해야 한다. 또 그러면서 공심위도 4대 4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4사람, 우리 4사람. 3대 1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팽팽하게 이제 대립이 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그 김문수 지사께서는 같이 데리고 간 뭐 쟁쟁한 분들 있잖아요. 조동건 그 민주대 교수하고 이영호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성창경 위원장 이런 분들을 거기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김문수 대표님이 비례대표를 자기가 못 받기 때문에 요번에 깨졌다.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구성이 1이 되었니까 의결된 거를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합당할 당시에 1대1로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3대 1이냐? 4대4로 하자. 만약 이게 관철 안 되면 우리는 3월 2일 통합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그쪽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무총장이 그 협상 그쪽 사무총장이 비례공심위원장이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그어준 거예요. 박모. 그렇죠. 박모. 실명을 내뭐 되게 김문수 대표가 추천한 사무총 공동 사무총장이었거든. 그 양반을 그 심사위원장 줬다니까? 아니 그렇죠. 줬는데 그 장부님이 저기 난 지역 심사위원장이고 지역구 심사위원장 그다음에 그쪽에는 비례심사. 비례심사. 지역구는 관심도 없다니까. 서로 후보 안 나서 어서 나가십시오 하고 우리가 모시는 입장이고 문제는 비례가 줄이 서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장을 그쪽에 줬습니다. 그리고 구성도 최초 협의한 대로 3대 1로 했어요. 진행하다가 이제 그 심사위원 그 위원단 위원단 그 구성하는데 1대1로 하자는 거 하면서 공심위도 4대4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3월 2일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가 막힌 거지. 아니 처음에 1대1로 하자는 것은 합당 과정에서 했고 당직이나 모든 걸 다 그대로. 그럼 1대1로 할 것도 뭐 당원도 40만 자기 가져와야죠. 돈도 우리가 3억 5천 있으면 자기도 3억 5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 다 양보하고 지부 구성 당직 배분을 다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최고위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의 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당이기 때문에 결의되는데 다만 그 정신을 준수해서 하되 서청원 의원까지 오다 보니까 그게 목소리를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이거 최고위에서 합의를 받고 그 김문수 대표가 있는 자리에 본인들 다 오케이 한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그걸 번복을 하면서 구성을 딱 하놓고 보니까 이 까딱 이러다가는 김문수 대표가 이거 이번을 못 받고 서청원 대표한테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보 심사도 안 해보고 어찌 그 속단하느냐. 내가 아주 호통을 쳤어요. 그 사무총장한테. 어떻게 3월 1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당신 그런 함부로 하면 안 돼. 하고 내한테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도 계속 그걸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면서 계속 갈등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김문수 대표 쪽에서 우리 이럴 바야 조용히 헤어지자. 조 대표는 제일 한 거예요. 그 조 대표도 그동안에 모처럼 또 이제 가구 홍문종 사태도 있고 웬만하면 이래서 같이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쓰면서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조 대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 그러다고. 형님하고 저하고 얼굴 뿔 일도 없고 조용히 헤어집시다. 그 소리는 내가 들었어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전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탈당서를 가져왔더라고. 탈당서를 가져왔는데 나는 그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의정이라고 한의정 역사바로세계운동본부 이사장이고 국가 원래 여성 그 부회장 아주 그 애국자입니다. 김문숙이 아니겠어요? 그럼 같이 왔죠. 이분이 내보고 나 잘 알아요. 전부터. 허장군님 저 김문수 대표 탈당계 가져왔습니다. 그래. 탈당계 오기 전에 그 누구 정규제 TV에서 벌써 아까 3대 1은 이유 때문에 김문수 조은진 독단적인 당 운영과 1대1로 합의를 해놓고 공심위를 3대 1로 해서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그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계를 가져왔는데. 장관님 잠깐만요. 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얘기는 아니죠. 시청자들이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시청자들한테 다 전달이 됐고 하신 말씀은 만약에 그 하나 그 중간에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김문수 대표님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는 2번 비례대표를 안 줘서 이게 판이 깨졌다. 그 소리는 자기는 차마 못하겠지.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 객관적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아니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김문수 그 지사님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안 주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그 사람 예? 자 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비례 공심위를 3대 3대 1로 하기로 김문수 대표 있는 자리 전 지도당 위원장들 다 있는 자기 양쪽 우리 그 핵심 당직자들 다 있는 데서 가결하고 통과시켰다니까. 그때 김문수 대표나 그 측근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반론의 의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막상 구성하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제 그 전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 대표하고 김문수 대표하고 그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김문수 대표는 자기는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조 대표는 아무리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가치라는 걸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가치 중심이라는 건 김문수 대표 주장하는 것은 후보 여러 군데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2명 냈어요. 우리는 50여 명이 나와 있고 지역구 후보, 지역구 후보를 이리 많이 낼 필요 없고 지역구는 조은진 대표 하나 나가서 당선되면 된다. 당선 하나 되고 자기는 비례로 하나 되면 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뭘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 가치는 뭐 야당 야권 국민들이 원하는 야권 통합을 밀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그런 뜻만은 아니고 이제 조 대표 주장대로 하면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왜냐? 자 후보 50명 지역구 나가서 정치도 처음 해보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다 젊어요. 프레시하게 젊은 사람들, 정치도 처음 해본 사람들.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두 번째 이제 조은진 대표가 과거에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오면서 선거를 3번, 4번 쳤잖아요. 이번은 4번째입니다. 선거가. 선거를 해보니 국회의원이 자기 혼자니까 저도 옆에서 봤잖아요. 언론에 한 줄 실어줍니까? 후보자들 TV 토론을 내줍니까? 그 언론계 내부의 규정이 그렇답니다. 국회의원 5명 이상이 돼야 후보 토론에 그 당 후보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5명이 현직구 있으면은 선거가 있으면 20억을 보조를 받는 거예요. 국고를.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표는 선거 3번이나 해보고 번번이 실패하게 된 근본 원인이 결국은 언론에 한 줄도 나가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자금 부족을 뼈저리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후보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5분을 모셔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이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김문수 대표는 그 회의 석상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거 국회의원들 지금 내일 모레 끝날 썩어 빠질 국회의원 데려오면 뭐하냐. 신선하게 가자. 그 말도 뭐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그분이 뭐 돈을 한 푼 내놓습니까? 돈만 하면 그냥 고개 북숙인데요. 돈이 없으니까. 자, 돈을 한 푼 저게 낼 입장이 못 되죠?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데려올 입장도 못 되죠? 아니, 서청원 의원도 와가지고 그 8선 의원이 데려와 보려고 그 난리를 쳐도 안 되고, 조은진 의원도 나름대로 뛰고 다녀도 안 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럼 간만 본다니까. 저 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간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대표는 왜 그런 노력을 낭비하고 액을 복구를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지역에 당신 혼자 가서 나가면 되고 나는 비례받아서 되면 되고 한 사람. 본인 입으로 나는 비례받아 이 소리는 안 해요. 공개석상에는 그 소리는 안 하죠. 가치 중심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이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둘이 앉아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당이 온 그 자유통일당에서 온 김문수를 중심으로 온 좀 훌륭한 분들이
전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는 어쨌든 김문수 자기 대표 보소를 이분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다음 대권 후보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서청원 후보가 가지고 아니 그 하는데 3대 1로 해놓고 말이죠. 네. 공심위를 네. 자기들을 그 처음 정신대로 그 선거인단을 1대1로 하자니까 무슨 소리냐. 네. 그래서 자기 또 4대4로 막 고집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 이 갈등에서 결국은 김문수 대표나 그쪽 세력이 아이고 이리 따라가다가는 결국 우리 김문수 대표 와가지고 비례 2분도 못 받고 그냥 뭐 낙동을 오래되고 우리가 덜레를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리 볼 때. 이것이 김문수 대표 스스로 탈당한 겁니다. 이거는 분당이 아닙니다. 아까 그 과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본인이 탈당계를 내고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가게 된 배경은 이거다. 난 그래. 장모님 오늘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이 그동안 쌓아온 게 많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동정적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싸워오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조용히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 저 어느 누구도 언론에 나가거나 유튜브에 대담 이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가기 전날부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하고 지금 김문수 TV에다가 성창경에다 자기들 대표를 매일 시간 내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쪽의 유튜브를 방송을 해체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을 볼 때는 야 이거 조원진이 말이야 지난번에 뭐 홍문정이도 데리다가 말이야 그래 내쫓더니 이번에 김문수도 내쫓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조원진이 뭐 독단적이고 말이야 진짜 그런 사람이네. 그러고 그러면 당은 뭐 전부 하나는 무섭다더니 진짜 그 이상한 당이네.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화가 난 거 오늘 내 방송 이거 안 하려 했는데 조용히 헤어지자 했으면은 조용히 헤어져야죠. 아닙니다. 그래도 근데 헤어져 가지고 우리는 조용히 지금 3일째 있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해체낀단 말입니다. 김문수 자기 이름의 TV에서까지. 그러니까 모르는 우파 TV나 일방적인 걸 시청하는 내국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 장군님이 그 우리 공화당 입장 그거를 또 저는 뭐 몇 개 유튜브를 들어도 하나가 저기 그 아마 그 우리 공화당 유튜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디 그 정 누구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나. 우리 공화당 유튜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 하여튼 뭐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그래 동정적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이었고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장모님한테 일단 한번 장모님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무게파 방송 홍명학 TV에 계속 정치 방담을 나오시니까 요번에 제가 그걸 애써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장모님도 하실 말씀 제대로 하셨고 객관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는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저는 아주 그 사무총장 보고 그 측근들도 그 한 분 또 내가 전에부터 아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 여보 어떻게 공심위 구성하고 심사도 안 하고 그리고 순위는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건데 나도 최고위 멤버다. 우리는 당연히 내 개인을 보면 나는 당연히 나는 김문수 대표를 이분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랬어요. 나가기 전에. 왜? 아니 어쨌든 김문수 대표 그동안에 고생했고 대의 광장에서 그것도 상징성도 있잖아요. 뭐 상징성? 모르겠어요. 상징성은 우리 조원진 대표가 되었기는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왔어요. 제가 솔직히 이 허평하니까 김문수 대표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훨씬 172차까지 군복을 입고 거리에 서서 내가 한 사람이고 미안하지만 김문수 대표는 처음에 좀 하셨어요. 초기에는 안 했어요. 탄핵이 그 돼서 어떤 면에서 탄핵 동조 심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어느 모임에서 발언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래 그걸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태극기 세계이 일어나니까
그 무대에 나와서 그 따라다니며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 무대는 못 썼어요. 장모님 미안하지만은 그 얘기는 자 별도로 아니죠. 하십시다. 예. 내가 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예. 상징성이 태극기 상징이 김문수라니까 내가 그건 동의 못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분은 한기국 주 무대 연설도 한 번도 못 했어요. 못 했고 서 목사 밴들이 그거 따라다니면서 연설했습니다. 전 목사님. 서 목사라고. 예. 전 목사는 처음에 태극기 안 나왔어요. 그분이 집회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8.15 재작년에 준비위원장이 돼서 그때 비로소 내가 접촉해서 그분이 무대 차리면서 태극기 집회 한번 했고 그분은 특정인 날만 했어요. 미안하지만은 전 목사도 그분이 뭐 탄핵 초기보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무대 차려서 투쟁한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마무리 좀 30분이 지났어요. 광화문 광장 우리가 접수하고 나니까 그때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 탄압받고 하니까 광야교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 우리가 잡아놓고 난 게 그게 무대 차려가고 연설하기 시작이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태극기 상징이 김문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 그 무대 서서 전 목사하고 같이 그래 한 거는 사실이지만 절대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이끌어온 상징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김문수 대표의 그 인품이나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보나 또 그 일개 당의 대표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홍문종 사태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조 대표한테도 완곡하게 몇 차례 절대로 이번에는 같이 가야 된다. 얘기를 했고 조 대표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각오를 합니다. 다짐을 몇 번씩 했다니까요. 이거 깨지면 김문수 대표도 타격을 입겠지만 조 대표 당신도 타격이 없는데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지켜보니까 도저히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를 공격하면서 언론에 공격을 하면서 탈당 원서를 내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왜 공격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말로 심사를 했는데 자기들 우려한 대로 진짜 뭐 다른 사람이 입원 받고 자기들이 뭐 사부이나 여성 3분 쪽에 있으니까 사부이나 6분을 밀렸다면은 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 심사 과정도 안 거치고 공심위 구성하고 선거인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고 지레짐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몇 번 강조니까. 자, 허평환 장군님께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유통일당 대표께서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공화당인가요? 자유공화당을 자유공화당에 탈당을 했고 탈당한 것에 대해서 허평환 장군님의 반론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까? 반론이라기보다 사실 정론이죠. 맞습니다. 고국 정론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구독자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홍영락 방송은 조원진 대표 저희가 유튜브 연합회 전체가 한번 기자회견할 때 제가 대담을 한 건 있지만 전혀 조원진 대표님하고도 관계없고 우리 공화당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맨날 까는 것 같더만. 그래서 이게 무게파 방송이니까 그걸로 인정해 주시고 또 이러한 어떤 그 사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2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10분 이상 더 지연됐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또 나중에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